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사람입니다. 저희 시댁은 살짝 보수적이지만 시부모님께서 꽉 막힌 분들도 아니세요. 그래서 늘 저희가 따라줬으면 싶은 부분은 미리 얘기해 주시며 동의를 구하고 저희 의견을 드리면 많이 수용해 주십니다. 저희 시댁도 대부분의 집안처럼 명절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합니다. 하지만 요란스럽게 하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준비해 서로간에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러는 형식은 갖추며 하지요. 결혼해서 서로 맞춰가느라 작은 에피소드는 있었지만 그 또한 결혼 초기 어느 집이나 겪을 정도이지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모두 함께 합니다. 이건 1시간 이내 거리에 살기에 가능했던 거죠. 또 그 달에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들이 겹치면 그 행사로 일가라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보다 5살이 어리고 어릴 적부터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싸움도 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시집 와서 본 시동생은 제 눈에 착해 보이기만 했는데 또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반색을 했고 얼마 뒤에 시동생과 시동생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적당히 수줍음도 있더군요.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었어요. 시동생은 당장이라도 결혼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더군요. 시부모님께서 상견례 날짜를 잡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 측에서 날짜를 알려왔고 상견례를 준비하는데 하루 전 상견례를 미룬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예비 안사돈께서 다리를 삐끗해서 반기부스를 했는데 첫 만남 자리에 다리를 절뚝이며 오고 싶지 않으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치신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하루 전에 알려온 게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의 상견례는 미뤄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약속된 장소를 시간에 맞춰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시동생은 여자친구네 차가 없어서 오시기 불편할까 모시러 간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장소가 그쪽 근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견례 날 부모님이 아니라 여자친구 부모님을 챙기는 것에 남편이 투덜댔습니다. 아니 그쪽은 택시 타고 10분이면 올 거리인데 이런 날 부모님을 챙겨야지. 참나. 그러게 서방님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지만 어머님 아버님 서운하다 하실지 모르니 자리 끝나고 나서 잘 알려줘요. 낮 12시 상견례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상대 집이 오질 않습니다. 아버님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15분이 지나자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용실에서 단장에 늦어져 이제 출발한다고 하더군요. 통화를 끊는 남편의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아버님 아무래도 아가씨도 사장 어르신도 첫 만남이라 단장하시다가 시간이 좀 늦어지셨나 봐요. 이제 금방 오실 듯해요. 시장하셔서 어떡해요? 미리 주문은 되어 있어서 도착하시는 대로 음식은 바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첫인상이 좌지우지 되는 날인데 이 날 미리 준비가 안 되고 늦는다는 게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구나. 모두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12시 30분쯤 상대 집이 모두 왔습니다. 늦었으면 미안해하면서 들어올 법도 한데 안녕하십니까.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하며 여유롭게 들어오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안 사장 어르신과 동서 자리는 한껏 꾸미고 왔더군요. 아마 저 머리를 하고 화장을 받느라 늦었나 봅니다. 그렇게 불편한 상견례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아버님은 첫 만남이라 뭐라 말씀도 못하시고 화를 푸실 길 없어 말씀을 거의 안 하셨고 진지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중간에 눈치가 보인 어머님과 저희가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자리이니 뭔가 얘기는 오고 가야 했으니까요. 6개월 안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 서울에 집을 얻고 싶다. 혼수는 충분히 해오겠다. 예단 예물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모두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시동생은 예비처가 식구들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왔지요. 시동생은 기분이 한껏 들떠 결혼 얘기를 하자 아버님이 우리 집도 잘 살진 않지만 난 돈이 없는 사돈은 괜찮지만 개념 없는 사돈은 싫다. 거기서 배우고 자란 며느리는 안 봐도 알 것 같아. 천천히 정리해라. 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시동생은 순간 얼음이 되었고 어머님은 옆에서 아니 그래도 상견례까지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당신 오늘 기분 상한 건 알지만 마음 가라앉히고 찬찬히 생각해봐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상견례했다고 못 물러? 당신은 배알도 없어. 어떻게 사돈을 처음 만나는 날 늦나? 그래, 많이 양보해서 늦을 수 있다고 쳐. 아이 그럼 사람들이 미안한 기색이 있고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지. 어쩜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 시간에 온 양 아무렇지도 않아. 그 집은 아닌 것 같아. 나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아빠, 나 얘랑 결혼하고 싶어요. 넌 어디서 그런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도 본데 없어 보여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싶어 사돈 어른 자리 보고 허락하려고 했는데 사돈 어른들 보니 걔가 왜 그런지 알겠더라.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희는 집에 돌아왔고 늦은 밤 시동생이 전화가 와 저와 제 남편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아니면 자기 죽는다고요. 하도 난리여서 남편이 적당한 시기에 아버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게 우선 서로가 좋아야 하는데 저렇게 좋다는데 반대했다가 나중에 결혼 못하거나 원망 들으면 어떡하냐고요. 보니까 그래도 둘이 좋아 죽고 서로 잘 위로하더라면서요. 사돈댁이야 결혼식 하고 나면 별 볼 일도 없으니 생각 잘 해보시라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아들밖에 없어 며느리 볼 때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자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예물 한 세트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보석류까지 해서 총 5세트를 받고 집도 당시 1억 5천 보태주셔서 나머진 저희가 보태고 대출받고 했었어요. 결혼 생활 첫 발을 시부모님 덕에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시동생네도 저희랑 똑같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경기도권에 집을 샀고 시동생네는 서울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결혼의 첫 가족 모임 때였어요. 시댁에 모여 점심을 먹는데 어머님께서 점심을 싹 준비하셨어요. 나가서 먹으면 좋은데 시아버지께서 바깥 음식을 안 좋아하시고 오로지 어머니 음식만 드셔서 늘 어머니께서 손수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점심상을 차리느라 분주한데 동서는 서방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엉덩이를 뗄 줄 모릅니다. 첫 가족 모임이라 뭐라고도 못하겠고 어머님 아버님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우선 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둘이 상을 차렸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상을 치우는데 또 서방님 옆에 가만 앉아있네요. 그래서 동서 여기 과일 내가 사 좀 잘라요. 했습니다. 마지못해 부엌으로 온 동서는 과일을 가져가더니 본인은 칼을 무서워해서 과일을 못 자른다며 서방님을 시키더군요. 그래요. 과일을 누가 자르면 어떤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요. 제법 능숙하게 서방님이 과일을 잘랐고 어머님은 제가 과일을 저렇게 잘 자르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 하십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시댁 모임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동서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늘 서방님 옆에 딱 붙어 앉아 주는 밥을 먹고 TV를 보고 과일을 먹고 집에 갔습니다. 저희 시댁은 김장 때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합니다. 준비 과정부터 남자들도 모두 참여해야 해서 밭에서 배추 따고 겉잎 제거하고 씻고 소금에 절이고 헹구고 자르고 속 만들고 속 넣고 모두 다 같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직접 나서시고요. 김장의 계절이 되어 김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잡아야 하기에 시댁과 우선 시동생네가 날짜를 맞췄지요. 그런데 김장 당일 시동생네가 오질 않습니다. 오겠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1시간을 늦어 남편이 전화를 하니 곧 출발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먼저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을 반이 하도록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니 형, 아무래도 우리는 오늘 못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니, 와이프가 자기는 처가 김치밖에 안 먹는다고 우리 집에 가서 김장할 이유를 모르겠대. 아, 그럼 미리 말을 하던가. 다들 김장하면서 언제 오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 임마, 처신 똑바로 해. 알았어요. 아버님께서 불효령을 하실까 남편은 어머니께만 살짝 얘기를 드렸고 어머님은 불편한 기색이 가득하셨습니다. 먹지 않을 김치 하러 오는 게 부당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김장 날짜를 한 달 전에 잡았는데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 동서, 나나 동서나 같은 입장인데 잘못하면 손윗 사람으로서 시집살이 시킨다고 느낄까봐 그동안 개인적인 연락도 잘 안 하고 서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익숙해지고 편해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일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문자 남겨요. 오늘 김장하러 안 온 건 괜찮은데 한 달 전에 새집에서 날짜 잡아서 오늘 하게 된 건데 그러면 그때 진작 알려주었으면 좋았지 싶어요. 나는 상관없으니 어머님한테는 전화 한 통 드리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동서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라고 적진 않았으니 답장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동서 마음이지 하며 애써 신경 안 쓰려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사이좋은 형님 동서간도 있던데 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된통하셨던 분이라 며느리들만은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이라 저에게도 전혀 그러신 게 없고 동서한테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작부터 거리를 두는 동서 때문에 서운하신 듯 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형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형수 시집살이 안 시키는데 형수가 우리 와이프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왜 문자를 그렇게 보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 와이프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먹지도 않을 김장을 우리가 꼭 하러 가야 하는 거였어요? 듣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스피커폰으로 바꿔 남편도 들리게 했습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남편이 야, 너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 미쳤어? 네가 지금 전화한 사람은 형수야, 형수. 어디 위아래도 없어도 그렇지. 그리고 오늘 니네가 잘했어? 단순히 김장하러 안 와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한 달 전에 미리 약속한 걸 말도 없이 당일날 안 왔잖아. 안 그래? 너 결혼하더니 재수 씨밖에 안 보여? 엄마랑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해. 엄마가 그러니까 네가 엄마 김치 좋아한다고 니네 것까지 담았어. 너야말로 엄마 김치 아니면 안 먹으면서 재수 씨가 친정 김치만 먹는댔다고 안 오냐? 와서 네가 니네 것만 담아가면 되잖아. 결혼하더니 머저리가 된 것도 아니고. 너 왜 그러냐? 시동생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날 시동생 부부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동서가 시집 오고 3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을 갖고 계신 지 오래라 제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모시고 다녔고 언젠간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죽음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친정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간 아버님을 돌아가신 아빠처럼 생각하고 의지했었거든요. 철 들고 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의 부고를 주변에 알렸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기에 문상객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문상객이 오기 시작하자 동서는 갑자기 고구라며 펑펑 울더니 혼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을 치르는 첫날 동서는 장례식을 치르는 병원에 병실로 실려갔습니다. 상을 치르는 3일 내내 내려오지 않더군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재수 씨는 좀 어때? 괜찮으시면 내려오시게 해. 형, 지금 우리 와이프가 앉아있을 기력도 없어. 여기 못 내려와. 사람 잡게 생겨서 정말.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어머님께서 그냥 둬라. 이따가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손만 더 간다.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동서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장지로 가는 시간, 동서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화장을 곱게 하고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앉아있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힘들다고만 하네요. 잠도 못 주무신 어머니만 할까요? 그 많은 문상객 치르느라 정신없었던 저만 할까요? 그마저도 체력이 딸려 그렇다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화장터에서 유골이 나오길 기다리다가 우연히 동서가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아, 이제 집에 갈 수 있겠어. 지금 화장터야. 아니, 장례식장에 손님 진짜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내가 그걸 다 어떻게 뒤치다거리해? 그래서 한 문상객이 문상하면서 울길래 나도 따라 울다 실신한 척했어. 영양제 3일 맞고 누워 있었더니 컨디션 완전 좋아.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리 본인한테 남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동서가 통화를 마치길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돌아 나오던 동서가 저랑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더니 이내 평정심을 찾더군요. 그래서 동서, 본의 아니게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통화 엿들으셨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일부러 가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아빠도 아니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형님이 하고 싶으시니까 하신 거겠지만 전 굳이 제가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남편만 문상극 맞으면 되지. 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어요. 동서는 새침하게 절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을 추모공원에 모시고 시동생네까지 모두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버님께서 가부장적이셔도 어머님이라면 끔찍이도 챙기셨기에 그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시니 이제 아버님 마음 속상하실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아유, 갑자기 무슨 얘기니? 아까 화장터에서 들은 동서의 통화 내용과 제게 했던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싶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시어머니이고 제가 손인 형님이고 제 남편이 아주버님인데 집안에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손 아랫사람이라고 모든 일을 다 해야 하고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족으로서 융화가 되고 소통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속이 상해요. 동서, 할 말 있어요? 형수, 지금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 와이프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형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참는 거야. 동서, 시집 와서 힘들죠? 둘이서만 재밌게 살고 싶은데 막상 결혼했더니 매월 가족 모임도 있고 집안 행사도 있고 명절이면 김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 테두리 안에서 살아요. 동선의 친정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끔 서방님 통해 들으면 친정에는 거의 매주 가고 친정 식구랑은 여행도 다니고 김장도 한다고 우리 서방님 일 다 시키고 서방님 동서 친정 김치 드시던가요? 서방님은 어머니 김치밖에 안 드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김장 다음에 모였을 때 어머니께서 김치 챙겨주신 건데 동서가 가져가 봐야 먹을 사람 없다면 안 가져갔잖아요.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의 집안에도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동서는 시댁에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일 시키시는 것도 없고 제사 때도 매번 시간 다 돼서 오고 끝나자마자 피곤하다고 뒷정리도 전에 집에 가고 하다못해 가족 모임 때도 설거지도 제가 하지 동서는 한 번 안 시켰는데 이렇게 거리만 두면 어떻게 해요? 그럴 거였으면 결혼할 때 도움도 안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받고 싶은 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돈은 받고 나머진 싫고? 전 우리의 시어머니처럼 좋은 분 본 적 없어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그래요. 어머님이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셔서 며느리들 시집살이 안 시키시려고 본인이 직접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도 어머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알아서 찾아서 할 거예요. 제가 하는 만큼 남편은 우리 친정에 가서 하니 전 불만 없어요. 서방님들 처가의 일이라면 발 벗고 하시는 것 같던데 동서도 잘 생각해봐요. 됐다. 사실 이번에 내가 둘째한테 실망이 너무 컸어.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것마저 무너지니 할 말이 없더구나. 그만 가봐라. 둘째 너도 가. 앞으로 집에 오지 마. 난 너네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게 너네가 날 우습게 보게 만든 것 같구나. 그간도 마지못해 아버지 부르릉 떨어질까 왔던 거 알아.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안 와도 돼. 이제 내 아들은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니 너 알아서 살아라.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몸이 약해서. 시끄러. 내가 싫은 소리 못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안 한 거야.
아무리 친정에서 안 가르쳤어도 학교 도덕 시간에도 다 배우는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안 하니 내가 둘째 내는 보고 싶지가 않아. 따로 불러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니 말하는 거야. 나 힘없어. 더 큰 소리 내기 전에 둘째 내부터 먼저 가. 그리고 오지 마. 엄마. 가. 한마디만 더 하면 나야말로 쓰러져. 그냥 가. 그렇게 시동생 내외는 갔습니다. 저희도 어머님 자리를 받으려고 집에 왔고 그날 이후 시동생과 동서는 수시로 어머님을 찾아뵈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시동생도 동서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하네요. 너네 내년 내 생일에 내 생일 선물로 내가 너네 결혼할 때 준 1억 5천 주렴. 마치 그 사이에 너네 전세 기간도 끝나니 그 돈 마련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 니네가 그동안 자초했던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셨다네요. 결국 시동생네는 그 다음 해 생신 때 그 돈을 생신 선물로 드렸고 시댁엔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던 동서는 매번 빠지지 않고 오고 있지만 어머님은 눈길을 한번 주지 않으시고 밥은 주시되 설거지를 비롯한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동서라면 참 고역일 것 같은데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서 그런지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오늘도 시동생 내외는 어머님 마음을 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